네,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위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. 2달 만에 이뤄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민생 현안을 논의합니다.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의미와 또 기대되는 성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처음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. 그리고 새해 첫 정상 외교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한 지 약 2달 만입니다. 네. 또 당시 시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입니다. 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뒤 가장 빨리 중국을 찾는 겁니다. 이것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를 거론 한중 관계에 해빙 흐름이 가속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. 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택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이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겠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CCTV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. 이것은 경제와 민생, 한반도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.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방문이 해외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중국을 찾는 것인데요. 네. 이것은 최근에 그 일본과의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도 좀 살펴볼 텐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제가 이제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민생 경제 분야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까요? 네, 먼저 그 민생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우선 그 공급망과 투자, 또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필수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급망 한라인 구축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. 또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에서도 어떤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. 이 2단계 협상이라고 하면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한 건데요. 이것이 타결된다면 한중 무역의 개방 범위가 공산품과 농수산품에서 금융, 통신 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, 환경 문제도 논의가 될 텐데요. 네.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약 10여 개의 MOU, 양해각서 체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또한 국내 4대 그룹 총수도 약 20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해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 예정인데 네. 그만큼 경제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모색 재개에도 좀 힘을 쏟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근데 오늘 오전에 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었습니까? 이게 어떻게 될까요? 비핵화 진전이? 네, 대통령실은 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평화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그런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대북 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.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라던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먼저 했고요. 또 북한의 군사 회담도 제안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북한은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오늘 이 대통령 방중에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무력 의지를 과시를 했거든요. 특히 이미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비핵화 대화에는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오늘 그 발사한 것도 이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. 이런 의지의 발로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. 한편 그 최근에 그 중국 안보 문서를 보면 이 비핵화 표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오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어서 이 중국의 건설적인 대화 중재 역할을 당부할 예정인데 이 중국의 반응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
핵 잠수함 추진 문제도 사실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좀 의제에 오를까요? 네, 아마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공식 의제로는 이제 내세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중국 측에 열심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 도입을 요청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위협을 거론했거든요. 여기에 중국이 매우 예민하게 좀 반응한 측면이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영내 군비 경쟁과 핵 비확산 체제 훼손을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핵 잠수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연말에 이 핵 잠수함 건조 상황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더욱 무력을 또 위협을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가운데 또 우리로서는 그 한국이 추진하는 핵 잠수함이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을 동력으로 하는 그런 평화적인 목적의 무기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면서 중국을 잘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계속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언급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중국이 이제 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이 이 서해 잠정구역에 설치하고 있는 이 철제 구조물들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중국의 입장은 이게 양식 시설이고 또 관리 시설이라면서 철제 시설물을 세 개까지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서해의 내해와 즉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은 앞서 남중국해 그 암초들에도 군사공항이라던가 레이더 기지 등을 건설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고 또 인공섬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주변 국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우리의 주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껄끄럽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유인 시설부터 철거하는 데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겠는데 중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바로 한한령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중국의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금지, 이른바 한한령은 그 2017년 주한미군의 그 사드 배치 이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, 우리 대중문화와 예술인들의 중국 현지 진출 기회가 사실상은 막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, K콘텐츠가 유독 중국에서만 공식적으로 막혀서 불법적인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어떤 손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은 중국은 한한령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. 네. 따라서 어떤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즉 K컬처에 대한 그 중국 내 유통 확대와 또 문화교류 복원을 꾀해 보겠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.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중국 측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 K-팝 아이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즉 아직도 중국 체제에서는 이런 문화를 좀 용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. 네. 하지만 아무리 통제해도 K컬처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. 때문에 이 협의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문화부터 좀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뭐 타이완 문제라든지 중일 갈등에 있어서 좀 한국 측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,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뒤 발표 내용을 보면 양국 간의 결이 좀 살짝 다릅니다. 우리 정부의 그 발표는 민생과 경제 같은 그런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한 반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요. 또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라, 국제주의를 수호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. 네. 이것은 타이완 문제나 안보 현안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고 할
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은 그 다카이지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대통령이 이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서 셔틀 외교를 이어가려는 이런 와중인데 한국은 일본 또 한밀 협력에 경도되지 말고 중국 측에 더 가까이 오라 그런 손짓 압박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회담에 앞서서 이 대통령이 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이죠. 중국이 지난 연말에 타이완 포위 훈련을 하는 등 양안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상황인데 이번 회담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인 공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도 하겠습니다. 네. 시 주석이 아마 우리 측에 반일 공조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또 안보와 경제에서 어떤 한밀 협력의 틀을 공고히 가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에서 또 어떤 협력을 받는 것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